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실기 1회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에 A, B, C에 대해서 각각 기술하시오인데 정보나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위협의 종류, 위협의 영향, 위협의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A라고 합니다. 이 과정의 결과를 통해 정보 보호의 위협을 인식하고 적절한 비용 이내에 필요한 통제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위협을 적절히 통제하는 과정을 B라고 합니다. 또한 선택된 통제의 목적과 통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한 이유 등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C라고 하며, 여기에는 선택된 통제 방안들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어, 일단 이 문제는 위험 관리 부분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주는 부분은 요약이 잘 된 블로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 개요를 보시면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 시스템 보안 정책과 보안 대응책의 구현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수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보안 관리 활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구성 요소로서는 자산, 조직의 가치 있는 자원들을 얘기하며 위협, 기업, 조직의 자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사건, 행위 등을 말합니다. 취약점은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약점으로 위협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및 상황을 얘기하며 위험은 위협, 취약점을 이용하여 조직의 자산에 손실,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일단 위험 분석을 보면 개념으로는 보호할 대상 정보 시스템과 조직의 위험을 측정하고 이 측정된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험 분석 방법으로는 기준선 접근법, 베이스라인 방법이 있고 비정형화된 접근법, 그 다음에 상세 위험 분석이 있고 통합된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위험 분석은 밑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 일단 위험 처리 전략을 보면 총 4가지가 있는데 위험 수용, 즉 목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 뜻이고, 목표 위험 수준에 대해서 위험도가 좀 낮을 때, 그다음 위험 감소는 비용 효과적인 대책이 존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대비 효과적인 대책이 존재할 때 쓰는 방법이고, 위험 전가는 적절한 보험 또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존재할 때 사용하며, 위험 회피는 자산 매각 또는 설계 변경 등 다른 대안이 선택돼서 그 해당 프로세스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상세 위험 분석, 아까 위에서 상세 위험 분석 쪽을 좀 더 보시면은 절차가 자산 분석, 그 다음 위협 분석, 그 다음 취약점 분석, 그 다음 대응책 분석, 위험 평가, 잔류 위험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일단 정성적 위험 분석 방법에는 델파이법, 시나리오법, 순위 결정법, 퍼지 행렬법이 있습니다.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에는 수학 공식법, 과거 자료법, 확률 분포법, 점수법이 있으며, 수행 단계로는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협에 대한 잠재적 손실을 계산하며, 밑에 이제 노출계수, 단일 손실 예상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ARO, 특정 위험이 1년에 발생할 예상 빈도를 뜻하며, 연간 예상 손실, 즉 ALE, 특정 자산에 대한 실현된 위협 외 모든 경우에 대한 연간 손실 예상액을 말합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와 보면 정답을 보시면은 A는 위험 평가,
정보나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위협의 종류, 영향,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뜻하며 B는 위험 관리, 조직의 자산에 대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대비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아까 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다음 위험 관리 계획 C입니다. C는 위험 관리 계획. 선택된 통제의 목적과 통제 방안이 무엇인지 선택한 이유 등을 아까 6가지 논리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게 문서로 정리한 것을 위험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1번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은 2번 문제도 A, B, C에 대해 각각 기술하시오인데 문제를 보시면 NMS 서버는 A 방식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 정보 및 통계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며 NMS 클라이언트는 B 방식으로 장비의 특정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MMS 서버로 전달하여 장비의 상태 변경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실시간 전송 방식과 유사하게 장비에서도 발생되는 실시간 이벤트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C 방식으로도 네트워크 장비 상태 및 보안 상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NMS는 뭐 다들 알다시피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뜻하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는 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MMP 즉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그냥 네트워크 상의 모든 장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 감시 체계입니다. NMS 5대 주요 기능에는 장애 관리, 그다음 구성 관리, 그 다음에 보안 관리와 성능 관리, 그 다음 계정 관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는 에이전트, 관리 대상의 이제 스위치, 허브, 서버, 라우터 등에 말하며 그 안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관리 시스템은 에이전트로부터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직접 통신망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관리 프로토콜은 관리 대상 장비와 관리 스테이션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주 나오는 SMMP, SMP 버전 1, 버전 2, 버전 3. 그 다음 뒤에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관리 정보는 관리 프로토콜에 의해 접근 가능한 정보를 말합니다. 즉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라고 부릅니다.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SMMP란 NMS에서 관리 시스템의 관리 대상 간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OSI 7계층 중 7번째 계층에 속합니다. SMP 구성으로는 get request, 그 다음에 뭐 get request는 관리 정보를 보내도록 에이전트에서 관리 시스템으로 지시하는 프로토콜 유닛이고 get next request는 동일 에이전트에게 다른 관리 정보를 연속으로 보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음 set request는 매니저먼트가 관리상 필요로 하는 에이전트 변수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respawn, 트랩 긴급상황시 발생 시 통보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각 버전별 특징은 버전 1이랑 버전 2는 뭐 버전 2가 있고 그 다음 버전 3이 있습니다. 버전 1, 2와 버전 3의 뭐 차이점은 그냥 기능이 향상됐고 보안 기능이 특히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는 게 1, 2와 비교해서 V3의 특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SMMP 프로토콜 개념을 보시면은 관리자가 라우터나 서버의 에이전트의 집단 제어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제 문제에 대한 게 나온 게 바로 이거입니다. 에이전트 관리자와 에이전트 간에 에이전트는 데이터베이스에 성능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읽습니다. 폴링은 에이전트 상태의 확인 등 주기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고, 트랩은 에이전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트랩을 통해 관리자에게 인터럽트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구성 요소로는 SMP의 역할은 관리자와 에이전트 사이에 교환되는 패킷의 형식을 정의하고, 그 다음 SMI의 역할은 객체의 이름을 붙이고 객체 유형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아까 MIB 나왔었죠. 관리될 각 객체에 의한 객체의 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있어서 이제 읽기 전용, 읽고 쓰기, 쓰기 전용, 접근 불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SMP 주 연산에는 SMI와 MIB를 모두 사용하고, 관리자가 에이전트에서 정의된 객체의 값을 읽고 저장합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트랩을 관리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 PDU를 보면은 그러니까 get next request, 이거는 SMTP 버전 1에서 사용됐었죠. get next request는 여러 개의 관리 객체를 순서적으로 연속하여 참조할 시 관리 정보를 연속해서 검색하는 경우고, get work request는 대형 변수 탭을 한꺼번에 요청할 때, 이건 SMTP 버전 2에 도입이 됐죠. 다음 report, 관리자 간에 어떤 오류 유형들을 보고할지 현재는 미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UDP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딱 표로 간단하게 읽기, 쓰기, 응답, 그다음 통보, 이런 식으로 SMP 버전 1과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시 정지하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커뮤니티 스트링, 매니저가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스워드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버전 1과 버전 2, 이거는 평문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스니핑에 취약하고, 버전 3은 암호화와 무결성 인증을 제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정답을 보면 아까 보셨듯이 폴링,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전송을 하죠. 다음 2번은 이벤트 리포트라고, 아까 문제를 보시면은 MMS 클라이언트는 B 방식으로 장비의 특정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NMS 서버에 전달하여 장비 상태 변경을 알려준다. 트랩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트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일단 MMS에서는 트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벤트 리포팅이라고 부릅니다. 즉 능동적인 보고 체계를 얘기하며, 밑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실시간 전송 방식과 유사하게 장비에서 발생되는 실시간 이벤트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트랩 방식으로도 네트워크 장비 상태 및 보안 상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NMS에서는 이벤트 리포팅이라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SMMP에서는 이걸 이제 트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트랩으로 부릅니다. 트랩으로. 이게 아마 두 개가 비슷해서 가장 헷갈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은, 3번은 이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의 기준인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건 5가지 보시면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음 3번째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그거에 관한 사항, 다음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이건 딱 봐도 내부 관리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에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 쪽을 내부 관리 계획인데, 법 부분을 보시면은 문제와 똑같게 밑에 보시면 여기 다섯 가지 개인정보 이 다섯 가지 딱 하고 그 밑에 내부 관리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호사항에 포함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